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죠.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감염자 수도 많이 줄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큰 변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운동이 잘 될 때 다치죠. 이렇게 운동이 잘 될 때 다칩니다. 운동이 이제 한 단계 늘어나고 또 내가 운동이 좀 많이 늘었구나 이럴 때 그럴 때 꼭 부상이 여러분 따라와요. 보통은 그럴 때 보통 이제 긴장을 놓아서 그렇죠. 잘 되니까 긴장을 많이 놓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보통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긴장을 많이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코로나 블루가 좀 장기화되었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은 좀 더 조금 긴장을 해서 좀 주의 깊게 한다 그러면 조금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긴장을 했으면 좀 필요하죠, 지금. 지금 이제 온라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이제 삶에 많은 변화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뭐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이 가능하게 되고, 또는 뭐 정말 이 온라인 세계가 뭐 정보 공유나 뭐의 소통의 장으로는 진짜 이만한 게 없게 되었죠. 그래서 뭐 매스미디어나 뭐 책에서 보지 못했던 그리고 듣지 못했던 소수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소수의 의견들이 또 모여서 큰 팬덤을 형성하고 또 하나의 큰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소식들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세상이 세상살이의 꿀팁을 얻을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나쁜 점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좋은 점도 많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정보가 세가지고 큰 통찰을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이 온라인 세상이 좀 가볍고 또는 흥겹고 재미있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픈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폐쇄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온라인 세상의 공유가 편리하고 편함이 있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더 이렇게 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서로 만나서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관심이 같으면 쉽게 이렇게 큰 커뮤니티나 이런 걸 만들죠. 형성하게 되고, 이 커뮤니티나 팬덤이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점은 내가 듣고 보고 한 정보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외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식에서 아치, 아집, 아만, 아예라고 4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법상에서 이게 유식이 이제 시계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게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리석음, 내 것만 찾는 거, 그리고 거만함,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이 4번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라떼 좋아하십니까? 커피 라떼 이런 거? 라떼가 이탈리아어로 우유죠, 우유. 우유인데 요즘 이게 세대 간의 갈등에 한 단어로 쓰이고 있죠.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에 그 커피 라떼에 라떼를 붙여가지고 꼰대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또 어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 내 좋자고 하는 얘기냐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잘 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너희들이 덜 살아봐서 그렇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등등으로 어른 세대들이 아래 세대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상은 정보가 공유가 되고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래서 아래 세대를 또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진 집단이 형성되고 그리고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계에서는 나만 라떼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라떼를 듣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이러한 집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라떼를 찾는 순간 이미 아래 세대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요즘 추세가 그렇죠. 이게 어른 세대의 라떼 사회 환경과 지금의 뭐 사회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사회 환경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겠죠. 한 해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시대 차이 인정을 하지 않고 오래전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이 내 것만 옳고 내 것이 중요하고 이런 생각이 약간의 접근적인 성을 많이 멀어지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어른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삶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지식도 있을 거고 지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아래 세대들이 알지를 못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기 앞서서 어른 세대들은 과연 어떤 인식을 먼저 갖고 이렇게 아래 세대를 접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약간 무시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노하우는 쓸모가 없게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대가인 중 분의 한 분이신 태계 이항 선생이 계세요. 사단 칠정의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와의 논쟁입니다. 이 기대승은 태계보다 약 20살 정도 젊은 학자였습니다. 이 젊은 학자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큰 지주였어요. 여러분 도산서원 아시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서 이제 그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태계 선생이 큰 지주인 이 대석학에게 이 젊은 어린 학자가 그 태계 선생의 이론에 대해서 성리학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근데 태계 선생은 기대성을 어려서 이렇게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고 또 어린 나이에 배움이 아직 짧으니까 더 배울 게 있다고 타이르지 않고 아주 이제 그게 서찰이 남아 있어요. 서로 편지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거든요. 우리 글도 그렇지만 한자도 정중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한 단어가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채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기대성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다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무려 한 13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13년 동안. 태계 선생은 이 성리학 연구에 큰 대가를 이루었지만은 그렇다고 본인이 자만하지 않고 이 젊은 학자를 하나의 학자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학자로서 학문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능원경의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서로 수행자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도 많이 봅니다. 법화경에 보면 많은 내용 중에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방편에 대한 내용이죠. 방편. 그 내용 중에 불타고 있는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그때 방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타고 있는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임마, 나 때는 말이야, 그 불타는 집에서 포복해가지고 기어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솔직히 맞죠. 맞는데 방편이란 거는 그 당시 상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아래 세대를 너무 나이를 앞세워가지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 전에 아래 세대들을 먼저 하나의 인격체로 먼저 인정하고 다가가지 않아야 되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 유명한 작가들이나 그 다음에 뭐 강사들 그리고 셀럽들이 이 멘토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멘토를 앞에다 붙이죠. 멘토 누구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사실 그 멘토라는 단어가 그 정신 세계, 영적 세계를 뜻하는 라틴어 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원이 거기에서 온 건데, 멘스에서 마인드, 정신, 또는 정신적, 멘탈이라 그러죠. 멘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었는데, 멘스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신경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사람, 이제 어린 사람을 좀 신경 써서 보호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이 있겠나? 2004년에 개봉한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브래드 피트는 거기 아킬레스로 나오죠. 우리 아킬레스 건 할 때 아킬레스입니다. 이게 원래는 호메로스 서사시 오디세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큰 장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원작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을 배경하는 시인데, 거기에 주인공인 오디세이아는 장군이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에게는 10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데, 이 10대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제 지식을 전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 늙은 철학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철학자 이름이 그리스어로 멘토르고 영어로 멘토입니다. 멘토. 그래서 어린 학자가 잘 자라도록 한다는 해서 그 이름이 멘토였거든요.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이렇게 훌륭한 멘토가 되고 싶다면 먼저 아래 세대들의 생각을 잘 읽고 그리고 접근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리 있게 이제 비판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또
거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솔직히 한쪽이 이제 노력을 하면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얘기할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해결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녀 갈등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금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이 심각합니다. 남초 카페에서는 여성들을 비하하고 여초 카페는 남성들 비하해요. 남자만 모여 있는 집단을 남초 카페라 그러고 여자만 모여 있다 해가지고 여초 카페라 그러는데 서로 김치년이 한남충이니 들어보셨어요? 한남충이랑 김치년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약간의 이제 여성분이 퍼질러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걸 김치래라 그러고 한남충은 한남동이 부촌이잖아요. 거기만 가고 싶다 해서 남자들이 한남충이라 그러죠. 서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참 생각나는 건 뭐냐? 제가 학생 시절 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 때 외국 영역에 그 타이타닉호에 대한 그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타이타닉호 대해서 다 아시죠? 보통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대서양 횡단하다가 그 빙산에 맞아가지고 침몰하게 되었잖아요. 큰 호화 여객선이.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용 보트에다가 사람들 실어서 이제 구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구조용 보트가 그 많은 승객들을 이제 수용하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태웠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남성들은 타이타닉 침몰할 때 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문에 이제 또 뒤에 내용이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후에 이제 미국 여성운동 단체에서 그 당시 남성들은 약자란 이유로 여성들을 배에 먼저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 지문에 그래 나와요. 그 여성들도 이제 충분히 그곳에 남아서 같이 죽을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제가 그 당시 그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씨, 실컷 구해주고 나니까 생지랄한다고네. 어린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풀면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지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게 여성운동 일환이었다는 걸 이제 설명하신 거죠. 여성들도 충분히 자주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또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 이제 타이타닉호가 거의 100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 때는 여성의 인권이 그래 좋을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이제 여성에게도 동등한 지위를 주어야 된다는 또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교육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랬었죠. 이제 이렇게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커서도 보면 제 이제 속가 친구 중에 외국계 계열회사 이제 외국에 있는데 회사에서 일찍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한 번씩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야, 미국에도 여성 임원들 많이 있냐? 그래 물어봤거든요. 여성 임원이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 대우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우하는 거에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와 미국도 그러냐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나 나라가 아무리 우리보다 앞서간다 하지만은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차별이 있는 걸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 또 겪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요가 지도자 자격 그 과정을 이제 받을 때 그
같은 조에 배정된 분이 계세요. 근데 연배가 저랑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조에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분이 자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회사가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인데 큰 회사랍니다. 큰 회사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겠죠. 직원들이 많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예, 그분이 하는 말은 자기 회사는 남성 중심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남성들이 진급을 빨리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부당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뉘앙스가 자기가 진짜 그걸 한번 깨고 싶었는지 이렇게 진짜 열심히 자기 스스로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돌아온 거는 그 성과에 대한 평점이 자기 동료 직원도 아니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팀 안에 후배들한테 간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우리도 차이를 많이 느끼는 사회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학생 때 그래 배워왔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양성평등의 이 인식이나 문화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다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이제 이것도 실제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남학생들은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왜 남학생들은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어야 되냐고 여학생들 눈치를 보면서 그 남학생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남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남자가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그 남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페미니스트냐고 왜 우리를 역차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학급 회의나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격주로 서로 돌아가면서 갈아입는 걸로 바꿨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학교였죠. 이제 고등학교 또 이것도 체육 시간이에요. 이 플로어볼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하키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한 운동인 모양인데 저도 실제는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플로어볼이라는 게 그렇게 힘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걸로 체육 수행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체육 수행 평가에 남학생들이 왜 남학생과 여학생의 채점 기준이 다르냐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체육 시간에 수행 평가에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채점 기준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학생들이 약간의 불만을 토로했다는 글입니다. 예, 이런 글이에요. 요거는 이제 청소년이고 이제 실제 또 젊은 20대들, 30대들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정수기 물을 가는데 이게 보통 남성들이 이제 보통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상사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남자 신입사원한테 야, 이 정수기 물 좀 갈아라 했더니만은 대뜸 그 신입사원이 자기는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남자 직원들은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 그리고 물 드시는 먹는 거는 여자 직원들이 커피 타 먹을 때 많이 먹는데 왜 내가 갈아야 되냐고 그것을 왜 내가 갈아야 되냐고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는
남자 선배들의 그 문제가 크다고 지적까지 했답니다. 그 상사가 또 이거 그래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돌아가서 하자 했는데 남자 직원들은 뭐 찬성을 했는데 여자 직원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무거우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수기 철거. 그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또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지금까지 많이 피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양성평등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문화를 인식과 문화를 형성해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빠르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성평등을 이루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너무 그 혜택을 늘림으로써 성과를 너무 이제 보여주기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 남성들이 현재의 양성 문화가 자신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남녀가 평등한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하며 또는 또 이유 없이 배려를 해야 되냐나 하고 이제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슬슬 공론화가 되고 왔죠.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면 많이 지금 공론화가 됐죠. 편향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공론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공론화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본인들이 피해자라 그러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역사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영화나 게임들이 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은 그냥 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그 수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만 보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전쟁으로 기억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이제 그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근데 전쟁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칼 들고 전쟁하는 방식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기인 이 기관총이 되었는데 전쟁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기관총은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총알이 다다다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 군인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상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까 그 유럽의 군의 지휘부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참호라 그래서 땅 파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만 파고 서로 대치만 몇 년 가까이 했는 거예요. 몇 년 가까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아무 소득 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현재 남녀 갈등이 아무 교차점 없이 있는 이 1차 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은 저는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커뮤니티에 가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공격하는 걸 보면 이게 솔직하게 조금 많은 문제를 낳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나 학문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난, 비하 해서는 거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어요. 보통 서로 비판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불교의 공 아시죠? 공. 예. 공 많이 지금 뭐 금강경도 공이고 반야공이라 그러죠. 공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공이란 걸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 인도 당시에 계셨던 용수보살이 처음 이제 공에 대한 이제 법을 설하셨죠. 근데 그 당시 용수보살이 공에 대한 걸 이제 이론을 주장했을 때 진짜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무수하게 공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 공격을 받고 지금의 우리가 쉽게 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견뎌내서 지금 공을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 공이 빌공자죠. 실제로 상스크리트도 emptiness라 해가지고 비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 뜬금없이 용수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부처님 교리가 모두 공하다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잖아요. 이러한 교리를 듣고 보통 이렇게 공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란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당시 인도 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철학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뜬금없이 용수보살이 공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외도들이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뜬금없다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렇게 네 논리가 이러이러해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내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도라면 이제 부처님 종지를 같이 하는 분들 내도고 부처님 종지를 다르게 수행하는 사람을 외도라 그런 거예요. 내도들도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논파를 하니까 용수보살이 다시 너희들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 주장에 하는 바는 큰 오류가 있다라고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논리적으로 논파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브라만교는 솔직히 불교 덕분에 브라만교의 유파 철학도 발전하게 되거든요. 유파 철학에 이제 인도 철학에 보면 유파 철의 발전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불교도 한 역할을 해요. 서로 논파를 하기 때문에. 그 유파 철학대로 발전하고 우리 불교의 부파 철학은 부파 철학대로 발전하고 부파 불교는 부파 불교대로 발전하고 대승은 대승 불교대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비난을 했다면 발전이 이룰 수 없겠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것만 지키게 되니까 그 우리 문제점도 서로 보완해가면서 서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만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모습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죠. 군 문제가. 제가 미군 훈련할 때 참관한 적이 있어요. 미군도 훈련할 때 이제 실제 뭐 훈련이니까 실제 전쟁처럼 훈련하니까 전쟁이라 생각하고 훈련하니까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그날은 그 노지에 그냥 자는 거였어요. 침낭만 듣고 자는 거였어요. 훈련 그 내용이 그날 이제 저는 이제 참관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텐트가 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경 쑥 하고 있는데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놀란 걸 뭐냐면 남녀 군인이 한 침낭 안에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랬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서 그랬겠죠.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는 문제가 되죠. 근데 남녀가 군대이기 때문에 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걸 미군들이 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이제 군대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약간 이게 말씀드리면 또 민감할 수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요즘 법적으로 군대를 가죠. 징집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집제가 되어서 여성들도 강제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분이 여성 운동을 하던 여성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같은 내무반 생활관을 사용하여,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여. 요즘 이게 다 유럽 이야기라서 그렇긴 한데,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총리도 여성, 장관들도 거의 90%가 여성. 중요한 건 나이는 30대.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야, 저 새파란 것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하나 이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말고 다른 곳의 문화가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고 있지만은 그 나라들도 무수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을 할까? 서로 납득되게 서로 논의를 오랫동안 해와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계속 외국 것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논의한 과정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따와요. 그냥 외국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따와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남자 커뮤니티는, 야, 노르웨이들은 여성들 군대 간다더라. 야, 봐봐라. 우리도 야, 빨리 한국 도입이 시급하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성 커뮤니티는, 야, 핀란드 봐봐라. 여성이 총리고, 장관들도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90%가. 근데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과정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과정만 보고 있으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렇지 않으면 1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하면 좀 큰일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데 서로 이게 대치점만 있게 되면 결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신구가 상관없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할 수 있는 이 이념을 따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불교는 아직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게 수행이라는 게 큰 단점인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게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냐면 자기를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외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무심해집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럴수록 부처님도, 여러분 부처님 생애 보시면 부처님도 그러셨죠. 부처님 생애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한날은 기원정사였나? 한날은 갔었는데 이제 한 비구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부처님이 직접 손수 그 비구를 병간호하시죠. 그 모습이 있어요. 왜? 그 당시 또 그랬는가 봐요.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 계시지만 부처님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앉아 있는데 아파도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는 것 같아요. 네가 아프든 말든 막 가만 내 수행만 하겠다 이런 걸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수행이란 게 사실 이게 나에 대한 걸 보는 것도 맞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경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너무 이렇게 내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자로서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무상하고 무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보여준 행동은 한마디로
자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비가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밖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러한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양성이 간의 갈등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 못 볼 거라지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라는 거는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불교 용어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노하우로서든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좀 서로 오해하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